아들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네. 사법고시에 패스를 한 예, 상태였어요. 같이 근무할 때.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키웠나. 공부를. 우리 집은 그런 비법 같은 건 없어. 그럼요? 그러더니 나는 집에 가면 집에 가서도 애들을 또 가르칠 수는 없잖아. 학교에서 내내 가르쳤는데 집에 가서 애를 또 가르쳐? 아우 나는 그렇게는 못해. 그럼 선생님이 안 가르치시면요? 아니 나는 대신에 아이가 하는 말을 들어줬어.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방학 여파로 2학기 수업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성우입니다. 초등공부 독서로 시작해 글쓰기로 끝내라, 그리고 엄마가 보내는 20분이 가장 소중합니다 같은 책 20권을 썼고요. 우리 어린이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강의와 책으로 열심히 만나고 있는 초등교육 전문가입니다. 선생님, 저는 동안이셔서 그렇게 많은 경력이 있을 거라 전혀 몰랐는데 올해로 25년 차 초등교직 네, 이력이 네. 25년 차시라면서요. 네. 그동안 정말 많은 초등학생들 만나셨을 것 같아요. 네, 초등학생도 많이 만났고 초등학부모님들, 어린 제자들은 이제 대학교 2학년 뭐 이러고요. 네. 이제 큰 제자들은 30살이 넘어가요. 근데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성장한 걸 봤기 때문에 그러셨겠죠. 도대체 어떤 아이가 끝까지 자랄지가 궁금했었어요. 사실은 어떤 아이가 그럼 끝까지 자라냐. 초등 때는 못하는 아이가 없어요. 초등 때는. 근데 초등 때 이야기 들어보면 저희 아이 못해요 소리를 잘 안 맞아요. 하세요. 네. 아이가 나중에까지 공부를 잘하는 경우는 자존감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부 자존감을 네. 가지고 있는 거죠. 자존감 중에서 공부 자존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것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서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잖아요. 중요하죠. 심리적인 힘. 그런데 공부에도 자존감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잘할 수 있어 라는 경험을 꾸준하게 했던 아이가 나중에 잘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연구 결과가 너무 흥미로웠어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지금 초등 시기에 해줘야 될 것은 이 아이가 지금 점수가 70점, 50점 이 점수 이걸 볼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지금 보여준 이 약점을 나는 이런 부분을 함께 보완해 가면서 이런 부분을 같이 키워주면서 이렇게 나아가야겠구나. 옆에서 같이 걸어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네. 공부 자존감을 좀 높이려면 부모가 어떤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아이가 보여주는 작은 그런 성취들이 있죠. 성취, 예, 작은 네. 성취.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이한테 했던 것처럼 하다못해 20분을 했어도 저는 칭찬을 해줬어요. 네. 와, 오늘 20분 한 게 어디냐. 너 어제 10분도 못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20분 공부하는 날도 왔다. 잘했다.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엄마는 그렇게 생각해. 네. 엄마는 네가 잘해줄 거라고,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어.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뭐 공부를 잘했으니까 게임을 1시간 시켜준다든가 이런 식이 아니라 이 아이가 보여주는 그런 작은 성취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런 부모로서 거죠. 가장 크게 공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네, 제가 사례 하나 이야기 드릴까요? 그러니까 사례가 너무 중요하죠. 전문의 과정 중에 있는 아이가 있어요, 제자 중에. 근데 이 아이가 그때 반에서 그렇게 두드러진 아이는 아니었어요. 네. 6학년 때 다니면는데 매일 100점을 맞는다던가 이런 아이도 아니었고, 근데 수학을 좋아하고 그 집에서 수학을 굉장히 관심 있게 이거를 지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이 아이가 그렇게 막 전무하면 100점씩 맞는 이런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잘하는 아이 그 정도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회시험을 본다. 예를 들어서 그럼 사회시험 80점 이렇게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사실 학부모님들한테 배우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학부모님이 그 아버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못하는 거 괜찮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못해줘야 그 부분을 제가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나중에 정말 잘하길 기대한다면 지금 아이가 자꾸 틀려줘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너무 신선하게 들렸어요. 네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 대부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선생님 저희 아이가 지금 이번에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수학 점수가 안 나오네요. 근데 지금 학원을 바꿔볼까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시는데 맞아요. 저희 아이는 지금 못하는 것에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80점, 90점 맞는 아이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너 이거 지금 틀려서 정말 다행이야 라고 우리 잘 말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해주셨어요. 네가 지금 이거 틀렸으니까 아빠랑 같이 다시 풀어보자.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코치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그런 것 같아요. 기억을 해뒀다가 예, 저희 써놓으셨어요? 아이한테 한 거죠. 엄마는 네가 지금 못한다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못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 네. 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네, 그럴 때 네. 반응이 어때요, 선생님? 그냥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때 화를 낼 줄 알았는데 화내지 않고 엄마 네가 나중에 잘해줄 거라고 생각해 라는 말이 되게 좋았다고. 그리고 신선했을 것 같아요, 아이한테. 네. 공부 잘하는 아이의 부모님들 많이 만나보신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부모님들한테는 7가지의 공통점이 네. 있었다라는 네.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7가지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어떻게 해야 나중에 정말 성공했다, 공부 잘했다. 이제 이렇게 클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 사실 그 부분이 저도 있었어요. 네.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죠. 네네. 원칙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제가 만났던 그 학부모님들의 그런 공통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본 거죠. 네네. 근데 첫 번째는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강하게 키운다였어요. 약점을 보완한다 이 표현도 말하자면 우리 아이가 운동을 못해. 근데 남자아이야.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남자아이들 사이에서는 운동 잘하는 게 자신감이 있잖아요. 맞아요. 인기도 많고. 네. 부모님이 고민을 하신 거예요. 운동을 못해. 그럼 이걸 어떡하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 조금씩 꾸준히를 시키신 거예요. 운동을. 네. 그리고 잘하는 부분, 좋아하는 이제 강점이라고 볼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고 그렇겠죠. 아이도 잘하는 거 있고 못하는 거 있고 하는데 이 못하는 부분, 운동 부분은 매일 조금씩을 시켰어요. 어릴 때부터 조금씩 대신에 꾸준하게. 그럼 나중에는 이 약점이 아닌 상태가 되죠. 그렇겠네요. 중간 이상으로 올라오니까. 예, 평균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약점 때문에 아이가 자신감이 떨어진다던가. 약점은 그러면 자신감 보완용으로 네. 필요한 부분이네요. 네. 저는 어느 부분은 아이가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확 떨어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두 번째는 감사였어요. 감사요. 네, 제가 감사와 너그러움을 같이 네.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던 어떤 선교사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바쁘신데 아이들 3남매를 아주 잘 키우셨어요. 예. 뭐 세계 명문대를 다 보내셨더라고요. 선교사님 중에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키우셨냐? 예. 그랬더니 이 부부가 하셨던 말씀이 감사를 가르쳤습니다. 감사요. 저희는 너무 바빠서 아이랑 있어줄 시간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지내야 되는 시간이 많았는데 예. 하루에 있었던 감사거리 3가지씩 말해봐라 라는 그런 지도를 하셨대요. 3가지를요? 네, 그래서 매일 그 잠깐의 짬을 내서, 그러니까 뭐 10분, 20분밖에 안 됐겠죠. 새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은 그 시간을 내서 오늘 있었던 감사한 것을 말해봐라. 그럼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5명이 이 과정을 계속 했다고 해요. 되게 작잖아요. 그런데 교실에서도 보면 이제 뭐 물건을 이렇게 줬어요. 그럼 이걸 한 손으로 이렇게 뺏어가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네. 교사가 주는 물건을 그냥 이렇게 탁 채갑니다. 집에서도 그랬겠죠.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감사함을 배우는 애는 좀 네. 다른가요? 달라요. 선생님한테 눈빛이 달라요. 아, 그래요? 눈빛도 다르고 그리고 그런 싸움 같은 것이 잘 안 나요. 제가 봤던 어떤 학부모님 한 분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황금률을 가르쳤다라는 분이 있었어요. 황금률이요? 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행동해라. 항상 밖에 나가서 행동할 때 네가 받고 싶은 그대로 행동해 라고 가르쳤대요. 그래서 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표현에. 이런 거를 아이한테 가르치기 쉽지 않은데. 네,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던가요? 라는 질문을 저도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 언제부터 하셨냐고 했더니 6살 유치원 다닐 때부터 지도를 하셨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지도를 했냐? 그랬더니 그 표현이 아이는 어색하다. 그래서 그 표현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3번은 참아줘라 라고 지도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너도 나가서 누군가를 때릴 수도 있고 그 아이에게 해를 줄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이 너를 용서해 주려면 네. 너도 평소에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해. 아, 선생님 그거를 예. 너그러움이라고 표현하셨는 네, 거네요. 제가 가르쳤던 모든 아이 중에 성격이 제일 좋았어요. 어. 너무너무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예.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성격이 저렇게 예. 아이들이 좋아할까? 그럼 너그러움을 다른 아이들도 아는 거네요. 알아요. 예. 아이들은 되게 직관적이고 이게 반응이 빨라요. 그래서 저 아이가 나한테 쿨하게 대해줬다라는 부분을 아이들도 알아요. 세 번째는 선생님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기라고 네. 하셨어요. 어, 세 번째 아니죠? 네 번째네요. 제가 같이 근무했던 어떤 선생님 사례를 또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이 선생님 아들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네. 사법고시에 패스를 한 예, 상태였어요. 같이 근무할 때.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키웠나. 도대체 어떻게 키우면 서울 법대를 나와가지고 사실을 패스하냐?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은 그 선생님이 자기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궁금하죠.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을 거다, 예. 분명히. 근데 이 선생님이 우리 집은 그런 비법 같은 건 없어. 그럼요? 그러더니 나는 집에 가면 집에 가서도 애들을 또 가르칠 수는 없잖아. 학교에서 내내 가르쳤는데 집에 가서 애를 또 가르쳐? 아우 나는 그렇게는 못해. 그럼 선생님이 안 가르치시면요? 아니 나는 대신에 아이가 하는 말을 들어줬어. 정말요? 네, 아이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서 들었어. 근데 제가 그게 그럼 학습에 관한 얘기들 어떤 거든? 네, 어떤 거든. 어떤 그러니까 것이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평소에 아이 말을 듣는다라고 생각해 볼 때, 저도 그래요. 저도 네. 집에서 저희 아이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 딴 생각하면서 들어요. 아니면 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막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보통은 제 얘기가 한 70, 아이 얘기 30으로 줄죠. 왜? 나는 할 말이 너무 많거든. 맞아요. 이해하시죠? 예, 짧은 시간 동안 막 얘기하고 네. 그냥 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맞아요. 아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음. 네, 우리는 듣는다고는 하지만 아이의 말을 진짜 진심으로 들어주지는 않아요. 네네. 근데 이 선생님은 아이가 고민하는 부분들, 어려워하는 것들, 공부에서 힘든 것들을 들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들어줬다고. 네, 여섯 번째는요, 선생님? 너무 흔한 말일 것 같아요. 밥상머리 교육을 한다예요. 밥상머리 교육.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또 실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이 밥상머리 교육에 효과가 있어요. 네. 학업 성취에도. 그러니까 오바마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사례죠. 생각해요. 예. 대표적인 사례가 오바마라고 맞아요. 생각하는데 오바마도 부모가 일찍 이혼하고 엄마가 대학교 때 나왔단 말이에요. 대학생인 엄마가 일을 하러 나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바빠요. 그러니까 오바마를 평소에 그렇게 케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오바마의 어머니가 새벽에 일을 나가기 전에 깨웠다고 해요. 네. 어린 오바마를 자고 있는 오바마를 깨워요. 그래서 앉혀놓고 식사를 해요. 아침 식사를. 그 새벽에 일 나가기 전에 굳이. 얼마나 귀찮았을까요? 오바마는. 함께 하려고. 네, 그랬군요. 그런데 그 이유가 아이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그때밖에 없어서였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얼마나 바빴겠어요. 미국 대통령인데 저녁 식사는 항상 가족이랑 했다고 합니다. 네, 아이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너무 저는 약간 이 부분이 정말 사실은 사소하지만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뭐 아이를 잘 키우는 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하다고 쉽다고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네, 우리나라 그 전교 1등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도 있어요. 네. 100명을 조사했더니 40% 이상이 주 3회 이상 가족과 식사를 한다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이제 네. 아쉽지만 마지막 7번째입니다, 선생님. 네, 잔소리 대신에 너를 믿어라고 말해주세요입니다. 이거는 제 사례니까 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고2 딱 1년을 공부를 하나도 않고 완전히 손을 놓았던 때가 있었어요. 고2 때요? 네. 근데 고2 때 놀면 이제 당연히 고3 때는 엉망이겠죠. 예. 근데 고2 때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제가 전교에서 꼴찌를 했어요. 어느 날 이제 제가 고3 담임 선생님이랑 면담하잖아요. 면담하러 가가지고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성적으로는
군산에 있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전문대도 못 간다. 음. 올 한 해 열심히 하면 혹시 갈 수도 있을라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돌아서는데 그냥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예. 나를 바보로 아는구나. 근데 너무 당연한 거죠. 사실은 전교 꼴찌랑 면담을 하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항상 그때 도시락 편지를 쓰셨는데 그날도 제가 상담이 끝나고 나와서 딱 뚜껑을 열었는데 그 도시락 안에 엄마는 너를 믿어 라는 있어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대학에도 못 간다라는 말을 하신 그날에도. 근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막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막 울면서 생각했어요. 아, 그래도 부모님은 나를 믿는구나. 누군가 한 사람은 나를 믿는구나. 근데 그 덕분에 사실은 그 다음 1년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교대에 갔죠. 그래서 선생님이 되셨네요. 네. 그 도시락 편지로 인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이 키우면서 이제 고3 됐으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공부 정말 안 하고 속썩이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하루는 너무 폭폭해서 엄마는 나를 어떻게 참았냐. 응? 내가 공부 안 하고 엄마 속썩일 때 엄마는 어떻게 참았냐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 그랬더니 저희 어떠셔요? 엄마가 나는 네 엄마니까 예. 그걸 이해하지. 예. 너도 네 새끼 아니냐. 엄마는 자기 자식을 마지막까지 믿어주는 사람이니까 너도 네 자식을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실에서 선생님들 아이들 가르칠 때 6학년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아이들 몇 분이나 집중하냐 했더니 5분, 10분이라고 실제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교사라는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 가르쳐도 10분, 5분이라는 답이 나오는데 집에 갔을 때는 오죽할까요? 달라지겠죠. 대기자 TV